네, 안녕하세요. 예, 2024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험 보고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이 강평을 듣고 계시는 시점에는 시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과거에 얽혀 있지 마시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시험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합격해서의 이제 여러분들의 그 회계사로서의 모습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고 결과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분들도 뭐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삶을 좀 준비한다든지 미래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 미래를 준비하시던지 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쏟아부으신 이 시험에 쏟아부으신 열정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는데 정말 밑거름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가져보면서 원가 관리에게 강평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강평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자료를 2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차피 우리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회계사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계학 시험지를 좀 받으시고요. 저는 강평을 1형 기준으로 할 겁니다. 1형. 그래서 1형 시험지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1형 시험지에서 우리 41번에서부터가 원가 관리회계죠. 그렇죠? 4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총 10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1형 시험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중에서 이제 페이지로 보면 14페이지고요. 또 하나의 자료는 이제 제가 해설지를 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해설지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면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나 혹은 우리 경영 아카데미에 제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강사 목록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강사 소개 게시판에 거기에 이제 Q&A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이제 해설지를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좀 보면서 이 강평을 좀 들으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1번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전반적인 난이도에서 총평을 좀 하자면 솔직히 뭐 예상대로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쉽게. 그래서 10문제 중에 보통 그래도 한 2-3문제 정도는 조금 이거는 뭐 풀지 말고 제껴야 된다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기 마련인데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봤을 때 올해는 10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고 또 원가 관리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풀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1차 시험에서는 항상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나왔을 텐데 차근차근 좀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41번 문제를 좀 보시면 2000X1년 초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X1년 기준으로는 기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겠네. 대한이라는 회사고요.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관련해서 원가 데이터를 쭉 줬어요. 직접 재료원가, 간접 재료원가, 판매직의 급여, 공장 근로자의 급여, 공장 감독자의 급여, 그다음에 관리직의 급여, 공장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까지. 딱 봐도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 원가들을 좀 분류해봐라 라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기말에는 제공품으로 50원이 남아있답니다. 단기 중에 X1년 중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사업 첫 해니까 기초에는 제공품이 없을 텐데 기말에는 제공품이 50원만큼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대충 훑어보면 뭐 기본 원가가 어쩌고 제조 간접 원가가 어쩌고 재고 불능 원가 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딱 봐도 우리한테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원가를 좀 분류해 봐라 이런 컨셉일 거 아니겠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 얘는 뭐 그냥 누가 뭐래도 직접 재료 원가죠. 그냥 DM. 그죠? 간접 재료 원가는 우리가 뭘로 넣기로 했냐면 제조 간접 원가 OH로 넣기로 했었고요. 판매직의 급여 이거는 공장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판매 관리비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네. 뭐 실전에서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들을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DM. 문제에서 직접 재료 원가 얼마라고 줬냐면 550원 줬고요. 550원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DL도 중간에 나오겠죠. 이렇게 DL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OH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판관비라고 쓸게요. 그래서 판관비까지 이렇게 꾹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접 재료 원가 150원은 아무래도 OH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 판매직과 관련된 급여는 뭐 당연히 판매 관리비가 되겠지, 그렇죠? 공장의 근로자 급여가 있고 공장의 감독자의 급여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별말 없으면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었어요? 근로자와 감독자 급여를 준다. 그럼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일단 제조원가는 맞는 것 같은데, 제조원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니까 DL로 갈 거냐 아니면 OH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별다른 말 없이 근로자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자? 근로자다라고 하면 그냥 추적이 된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600원. 그다음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감독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저것 다 감독하나 보다라고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시고 OH로 집어넣기로 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300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내용은 실무에서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되느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감독자 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안 되느냐? 되는 기업도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는 별다른 말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차원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근로자는 DL, 그다음에 감독자는 O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기출문제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에서도 과거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었죠. 관리직에 대한 급여 350원은 딱 봐도 관리니까 판매 관리비인 것 같고요. 이렇게 350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으로 보시니까 공장의 감가상각비례, 공장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제조원가이긴 할 텐데 DM도 아니고 DL도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OH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다가 1,000원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광고 선전비 있는데 얘는 딱 봐도 공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녀석이니까 이 친구는 우리 판매 관리비로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100원 요 정도로 넣읍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더한 것들 한번 계산을 해 놓으면 제조 간접원가 싹 다 한번 더해 보시면 1,450원쯤 나오는 거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다 한번 더해 보시면은 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답을 한번 내 볼까요? 기본 원가가 뭐야? 기본 원가 DM이랑 DL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 주면 1,050원만큼이다라고 돼 있는데 1,150원 해야 되겠지. 그렇죠? 둘이 더하면 1번 틀렸고 2번 제조 간접 원가 1,500원 적혀 있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1,500원이 아니라 1,450원이잖아요. 3번에 보시면 재고 불능 원가래. 재고 불능 원가라는 것은 우리 기간 원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간 원가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우리 전부 원가 계산 베이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DM, DL, OH 이렇게 세 가지는 전부 다 T 계정을 타는 거고 판관비는 T 계정을 안 타는 거니까 요치는 거는 기간 비용이겠지. 그래서 재고 불능 원가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600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번에서는 500원 적혀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에 단기 총재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DM, DL, OH까지를 합치라는 거니까 550원 더하기 600원 더하기 1,450원까지 더해 주시면 되겠네. 싹 다 한번 더해 보시면 2,600원이 나와요. 2,700원이 아니고. 마지막 5번이 답이겠네요. 단기촌 제조원가가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2,600원 나왔는데 기초 제공품 없고요.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 아까 전에 50원 남아있다며 그럼 걔 빼고 나머지가 완성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600원에서 50원만큼을 빼주시면 2,550원만큼이 나오겠네. 그래서 맞는 말 하고 있는 건 동그라미 5번 하나밖에 없겠네. 자,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2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X1년 초에 설립됐대요. 자,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식으로 뭐 언제 설립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눈여겨 보시고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좀 그어두세요.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적어도 X1년도 기준으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컨셉이 되겠지.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한대요.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제조간접 원가만큼은 뭔가 예정 배부액 즉 거짓말 금액을 넣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지. DM과 DL은 실제를 넣을지라도 제조간접 원가만큼은 예정 배부액을 넣자.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배부 기준은 뭘 넣는 거다? 아무리 예정 배부액이라도 배부 기준은 실제 넣는 거다. 배부율만큼은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을 뽑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노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배부율은 단기 초에 뽑아 놓을 텐데 그 데이터가 바로 나오네. 제조간접원가 32,000원. 그다음에 노무 시간은 4,000시간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단기 초니까. 자, 그러면 예상컨대 4,000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아마도 원가는 32,000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니까 1시간당 얼마꼴로 예상을 했다는 거야. 나눠주시면 시간당 8원으로 예상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하자? 얘를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르자.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32,000원
4,000시간 이 두 가지 숫자를 보자마자 옆에다가 메모 하나 해두셔야 되겠지. 예정배부 이런 시간당 8원이더라. 자, 관련해서 박스를 보니까 작업 3개를 착수했대요. 기초가 없는 상태니까 단계에 뭔가 시작을 했겠지. 101번, 102번, 103번을 착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101번하고 102번은 완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103번은 기말 현재 아직도 작업 중이니까 103번은 미완성 제공품이겠네. 그러면 101번, 102번은 최소 제품까지는 됐을 거고요. 혹시나 뒤에 둘 중에 뭔가가 팔렸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녀석은 매출 원가까지 가겠지. 발생한 제조 경비가 12,500원이고요. 감가상각비 9,000원에 임차료 3,500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그냥 12,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제조 경비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별말 없으면 제조 간접 원가 OH가 될 것 같은데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네.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어차피 우리는 예정 배부할 거니까 그 예정 배부액이랑 둘 간에 서로 비교를 해서 배부 차이를 뽑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간접원가 항목이 이거 말고 더 나온다면 그 녀석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조간접원가로서 요것만 주어지고 다른 게 없다면 단기 중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아마도 12,500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세 번째 점을 가보시니까 실제로 발생한 원가 자료를 줬고요. 실제로 사용된 직접 노무 시간을 줬습니다. 3가지 작업과 그리고 합계까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위에 타이틀에 다 실제로 발생했대요. 아무리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라고 할지라도 DM과 DL만큼은 실제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직접 노무 시간도 실제를 줬네. 아까 전에 아무리 예정 배부액이지만 배부 기준은 뭘 써야 된다? 실제 써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전에 뽑아놓았던 시간당 8원이라고 하는 예정 배부율 그냥 곱해주시면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되겠죠. 좀 이따 구해보도록 하고 101번이 팔렸대요. 아까 전에 101번이랑 102번이랑 그냥 완성됐다 소리까지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101번이 팔린 걸 보니까 101번을 구해보시면 이게 뭐가 될 것이다? 매출 원가가 될 것이다. 얼마에 팔렸는지도 알려줬네요. 16,000원이 매출액일 것이고 102번은 안 팔렸으니까 그냥 기말 제품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만약에 구해놓으면 그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부법을 쓰는데요. 우리 3가지 방법 알고 있죠.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원가 요수법 이렇게 3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셨을 건데 그 가운데서도 총원가 기준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대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래.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은 나와 있네. 16,000원. 매출 원가는 뭐만 있다? 101번에 대해서만 팔렸으니까 101번의 원가만 계산해 준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놈의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놈의 배부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배부 차이를 조정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조정을 할 적에 총원가 비례 배부법을 쓴다라고 한다면 꼭 101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총원가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배부 차이 뽑아봅시다. 자,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정 배부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 간의 차이를 좀 뽑아 주셔야만 되는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 실제로 제조간접 원가가 이만큼 발생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두 번째 점에 제조 경비 12,500원 발생했습니다. 이 말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냥 요만큼만 발생했나 보다. 단기 실제 발생액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예정 배부액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배부 기준수가 있어야 되고요. 단기 중에 실제 배부 기준수, 즉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는 3가지 작업에 대해서 발생했을 거라고 거의 테이블에 보시면 1000시간, 500시간, 500시간 도합 2000시간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발생한 2000시간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뽑아놨었죠. 1월 1일 날 얼마라고 계산해놨다? 시간당으로 8원일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배부 기준 수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가 이걸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16,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16,000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금액 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배부 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배부 차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3,5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3,500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건지 적게 잡았다는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실제로는 액에 12,5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는 무려 얼마 잡아놨어요? 무려 16,000원씩이나 잡아놨으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대 배부가 된다는 거고요.
이놈의 과대 배분은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라는 거니까 나중에 조정할 적에 어떻게 하자? 조정을 할 적에 가산할까요? 아니면 차감할까요? 너무 많이 잡은 게 문제니까 당연히 조정할 때는 차감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틀림없이 차감 조정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까지도 일단 마음속에 좀 새겨두자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거 조정하러 갑시다. 총원가 비례 배분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도대체 총원가가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지 돼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원가 조정법이었다면 셋 중에 매출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얘만 알면 돼요. 그냥 저 모든 차이를 얘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제품의 금액, 그 다음에 제공품의 금액, 요 녀석들에 대해서 총원가를 다 계산해 놓고 그 총원가의 금액에 비례해서 저 3,500원을 나눠 먹자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합계까지도 같이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총원가라고 하는 것은 DM과 DL과 OH를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네들을 다 합쳐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조간접원가만큼은 예정 배부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예정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LC당초 뭘 뽑아놨냐면 시간당으로 8원이다라고 하는 예정 배부율을 다 뽑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예정 배부하시면 되는데, 일단 DM과 DL의 실제 발생액은 거기 테이블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쓰면 되겠지. 저는 같이 보기 위해서 쓰지만 시험장에 있으셨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되겠다. 그죠? 자, 101번은요 4,000원과 3,0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4,000원과 3,000원. 그 다음에 102번 같은 경우에는 4,000원과 2,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103번 같은 경우에는 2,000원과 4,0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기왕이면 합계까지도 한번 적어 볼게요. 10,000원과 9,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놈들은 실제 데이터를 쓰는 거니까 그냥 실제 데이터 준 거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된다는 거지. 자, 반면에 우리가 예정 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예정 배부율을 뽑아놨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실제 배부 기준을 쓰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 다 합친 실제 배부 기준 수는 2,000시간이었는데 그 2,000시간은 세부적으로 보면 1,000시간, 500시간, 500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1,000시간, 500시간, 마지막으로도 500시간 이렇게 합쳐서 2,000시간. 그럼 예정 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작업을 토대로 봤을 때 1,000시간에 8원을 500시간에 8원을 또 500시간에 8원을 곱해줘라, 그냥 이런 소리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는 8,000원, 나머지 아이들은 4,000원씩 이렇게 이제 예정 배부가 된다는 거지. 합쳐준 것이 결국은 16,000원. 여기는 16,000원은 결국 2,000 곱하기 8인 거니까 요 금액이랑 이제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총원값은 계산해 봅시다. 101번은 15,000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다 합쳐주면. 그 다음으로 10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103번도 계산을 해보시면 얘도 똑같이 10,000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셨을 때 35,000원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총원가이긴 한데, 이게 총원가이기는 한데, 이 총원가는 결국은 제조간접원가가 예정 배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말하자면 조정하기 전에 총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매출원가는 15,000원, 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은 각각 10,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조정 다 끝난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일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정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얼마 조정해야 되느냐? 다 해서 3,500원을 조정해야 돼요. 다 합쳐서 3,500원을 분명히 과대 배부니까 차감 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출 원가 조정법이었다면 이거 다 어디다 붙이자? 매출 원가 다 가져가라. 비례배부법이었다면 3,500원을 이놈들 셋이서 논아 먹어라 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원가 요소법이었다면 비율은 뭘 쓴다? 비율은 제조간접 원가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8,000대 4,000대 4,000의 비율을 가지고 뿌려주자. 하지만 지금은 무슨 기준이냐면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니까 비율로서는 얘네들이 활약을 해야 되겠죠. 총원가 15,000원, 만원, 만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례배부하면 된다는 거야. 되셨죠? 저 그러면 굳이 뭐 비율 때릴 필요 없이 얘랑 얘랑 보면 공 하나 띄면 되잖아요. 공 하나 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공 하나 띄면 되겠죠. 이렇게 1,500원,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감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다만 마이너스 표시만 좀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 후의 금액, 조정 다 끝났어. 조정 후에 총원가가 도대체 얼마일 거냐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사실상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니까. 뭐만 잘 계산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답을 구하려면 얘는 알아야 되겠네. 조정 후 매출원가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13,500원이 나올 거고요.
이 금액이 바로 조정 후 매출 원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되는데 매출액은 얼마냐 봤더니 16,000원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 13,500원 차감해 버리시면 얼마? 2,500원 남네요. 정답은 3번에 있다. 그죠? 그래서 42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43번으로 넘어갑시다. 43번. 자, 단일의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을 쓴대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말 딱 보자마자 5단계법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읽다가 혹시라도 공손이 등장한다 그러면 공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공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부터 일단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되겠지. 맞아, 읽어봅시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중요한 자료 나왔네요. 선입선출법도 적용 가능하지만 평균법도 적용 가능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 아니고 문제에서 골라주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이런 말 정도는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하나 그어놔야 된다고. 자, 직접 재료는 초에 다 들어간대요. 0%에 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고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우리가 뭐 객관식 교재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봤지만 가장 뻔한 케이스로 출제가 되었네. 자, 단기 생산활동 관련해서 데이터를 줬고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완성도, 전환원가의 완성도랍니다. 기초에 1000개인데 기초 제공품부터 벌써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물음표에서 숨겨놔 버렸네. 어쨌든 관련해서 직접 재료 원가랑 전환원가가 10만 원씩 들어간 것 같고요. 단기에 투입된 거 10,000개 들어갔는데 50만 원, 72만 원 들어갔답니다.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 2,000개고요. 완성도는 40%. 항상 우리는 차변 줄게 대변 다오다라는 거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물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차변이 됐건 대변이 됐건 다 알려줄 거라고요. 하지만 원가는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것은 차변의 인풋밖에 없고 대변의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만 아는 거니까 원가에 대해서는 항상 뭐만 줄 것이다? 차변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할 것은 바로 대변인 거다라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차변에 대해서는 원가 역시나 다 줬네.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까지가 차변이고요. 기말 제공품이나 당연히 완성품의 원가 이런 것들은 안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5단계법을 통해서. 하지만 물량에 대해서는 차변 대변 다 줄 거라고요. 차변에 1000개와 10,000개에서 11,000개 들어가 있고요. 기말 제공품이 2,000개 있으니까 빼주면 나머지 9,000개. 9,000개가 아마도 완성된 수량이겠지. 뭐가 없다면? 공손이 없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공손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공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9,000개가 완성품일 것이다. 자, 마저 읽어보시면 매출원가, 기초기말 제품 티계 정상에서의 데이터들을 줬어요.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전환 원가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우리 4단계까지만 단가 나오죠. 5단계법 중에서 4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공비죠. 전환원가 관련해서 단가를 한번 구해보래. 자, 문제를 다 읽었는데 어디에서도 공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공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할 수 있는 완성품은 몇 개? 9,000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완성품이 9,000개만큼이래요. 파이포를 적용을 할 것이고 완성품이 몇 개냐면 9,000개만큼이더라. 파이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기초 제공품과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으로 이렇게 쪼개줘야만 될 거예요. 기초에는 제공품이 몇 개가 있는가 1,000개인데 애석하게도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완성도는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했다 8,000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2,000개가 남아있더래. 그리고 이 친구들의 완성도는 40%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공손이 없으니까 1단계 되게 쉽네. 2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2단계에서는 완성품 완산량을 잡아야만 되는데 재료비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냐면 0%에 시작하자마자 집어넣는다. 가공비죠. 전환원가 저는 가공비라고 쓸게요. 그냥 가공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품 완산량을 잡아야 되는데 요 단기 착수분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완성품 완산량 잡는 게 간단하죠. 8,000개 단기에 착수하면서 재료는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까지 해버린 놈들이니까 가공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기말에 남아있는 2,000개도 미완성이어서 그렇죠. 어쨌든 단기에 시작은 했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재료비는 다 넣어버렸으니까 2,000개. 가공은 몇 %까지 했을 거냐면 40%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800개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완성이 다 돼 있다. 그 완성도가 다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공비가 다 들어갔다는 거지. 자, 문제가 되는 건 저기는 기초 제공품 1,000개 저놈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적어도 제공품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다는 건 일단 시작은 해서 그래도 단 1%라도 뭐래도 하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래도 했으니까 제공품일 거야. 근데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뿐인 거죠. 자, 근데 저놈을 얼마나 했느냐 상관없이 어쨌든 시작은 언제 한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니까. 시작 자체는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작년에 한 건데 그 시작할 때 재료를 부어버린다면 재료를 부어버린 그 사건은 어디까지나 작년의 일이겠네. 선입선출법에서는 우리가 단가를 뽑더라도 단기의 단가만 뽑는 거니까 단가를 뽑는 과정에서 완성품 완성량도 당연히 단기에 돈 쓴 것만 남겨야 된다고요. 자, 요 1000개에 대해서 재료비가 들어간 건 확실하지만 그 들어간 시점이 작년이지 올해가 아니니까 올해 들어간 건 없다. 빵개라고 가야만 된다는 거지. 여기는 완성도가 몇 %인지 모르더라도 이게 빵개다라는 건 알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느냐? 얘는 절대로 계산을 못 한다고요. 만약에 이 물음표가 10%였으면 10%의 가공은 전기에 했으니까 나머지 90%를 단기에 쓸 것이다. 900개. 만약에 이 물음표가 20%였다면 20%까지는 작년에 가공했다는 거니까 단기 중에 가공한 건 나머지 80%겠구나. 그래서 800개. 즉 우리가 물음표가 몇 %냐에 따라서 요 녀석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물음표가 몇 %인지를 모르니까 얘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 계산 못하니까 저놈 계산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쿨하게 넘어가야 돼. 그죠? 자, 재료비 합쳐봅시다. 합쳐보시면 재료비 입장에서는 몇 개가 나올 거냐면 10,000개가 나올 거고요. 애석하게도 가공비에 대해서는 얘를 지금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원가를 좀 집어넣어 볼 건데 계속해서 우리 객관식반이나 또 기본서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결국 완성품 완산량을 구하는 요 친구가 2단계고요. 이렇게 요 줄이 얘네들이 총원가를 요약하는 3단계일 거고 단가 뽑는 요 녀석이 지금 4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시당초 2단계랑 3단계가 왜냐면 걔네들을 가지고 나눠서 단가 뽑아라 이런 목적이라고. 근데 5에서 말하는 단가는 무슨 단가를 얘기한다? 단기만의 단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단기의 단가니까 요 놈도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단기 것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가 관리력의 객관식 교재에서 종합 원가 계산을 풀 때 제가 선입선출법 문제는 풀 때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서 이거는 단기에 들어가는 숫자들만 집어넣는 것이다라는 거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단계에서 원가를 정리하실 적에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가 얼마냐? 단기에 들어간 전환 원가는 얼마냐? 걔네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느냐면 50만 원 들어간 상태. 그 다음에 전환 원가는 단기 중에 72만 원이 들어갔더라는 거야. 자, 그럼 적어도 얘는 계산할 수 있겠네. 10,000개에 대해서 50만 원이니까 한 개당 단가는 얼마? 50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얘를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얘를 계산할 수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이놈을 어떻게든 구해 보라는 거야 지금. 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요 놈이고요. 우리 목표가 요 녀석이니까 얘를 그냥 X라고 이렇게 놔둬 봅시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자료 하나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 박스 안에 그 점에 보시니까 매출 원가 나와 있고 기초 제품 나와 있고 기말 제품 나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보면 제품 계정상에서 매출 원가는 얘죠. 매출 원가가 얼마냐면은 14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 기말 제품 얼마씩 줬냐면 30만 원과 15만 6천 원 줬네요. 30만 원과 15만 6천 원. 그럼 얘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 녀석이 뭐냐면 단기에 완성이 된 원가인 거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쯤 나올 거냐면 1256000 요 정도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됐다는 거니까 결국은 제공품 계정상에서 요 자리가 1256이었다 이 소리라고. 이렇게 1256.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완성품의 원가죠. 그 완성품의 원가 이 친구를 계산할 때 요 X값이 무조건 뭔가 활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고 싶으냐면 요만큼이 완성된 자리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8,000개에다가 50원을 때려주고 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더한 그 수량에다가 요 X를 때려준 다음에 기초제공품을 가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지. 기초제공품 10만 원짜리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0만 원도 가산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계산했을 때 요게 이제 얼마가 됐었냐면 1256000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 방법으로 이 X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 얘를 알았다면
얘를 알았다면 얘도 당연히 계산이 될 텐데 지금은 미지수가 하나, 둘,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요걸 이용하는 방법은 애초에 우리가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럼 뭔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이 제공품 계정 단에서 차변 줄게 대변 다 오라고요. 우리한테 차변의 숫자 두 개 줬습니다. 기초제공품 얼마?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단기에 들어간 건 얼마? 50만 원과 72만 원. 이게 지금 단기에 들어간 숫자인 거잖아요. 둘이 한번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122만 원. 요만큼이 단기에 들어갔대. 그러면 우리 뭐도 계산할 수 있냐면 기말제공품의 원가가 얼마냐 요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말제공품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16만 4천 원 요 정도 나올 건데 얘는 써먹을 수 있겠다. 왜요? 기말제공품이란 얘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2,000개에다가는 50원을 800개에다가는 X를 그렇게 해서 더해줬더니 그게 얼마 나오더라? 이게 바로 16만 4천 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00 곱하기 50 플러스 800 곱하기 X 한 것이 바로 16만 4천 원이다. 그럼 미지수는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X는 단가로서 얼마? X는 80원이다.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80원 찾아보시면 2번에 있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 풀 수 있겠죠? 자, 44번 갑시다. 보조부문 이야기가 나오네요. 첫 번째 줄에서부터 보조부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에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셋 중에 뭔가 하나 골라줬을 거야.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뭐가 지금 보이세요? A, B 그리고 A, B, C, D 보조부문, 생산부문 얼마만큼이나 일을 해줬는가 딱 봤더니 우리가 문제 푸는 경험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 테이블을 보자마자 뭐가 있더라?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자,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비율 때리기로 했어요? 비율을 뽑아줄 적에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용역을 제공한 거 이거는 빼고 계산해도 어차피 결론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편의상 그냥 빼고 비율을 따지자라는 거 많이 연습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먼저 이 테이블을 보자마자 뽑아 놓으시면 편합니다. 보시면 A가 A한테 준 게 얼마나 있어요? 400kW. 400kW 빼버리면 전체는 몇? 전체는 1600kW네요. 그렇죠? 그럼 1600kW 중에서 B한테 400kW 갔으니까 비율은 25%. C랑 D한테도 800, 400 갔으니까 각각 50%와 25%. 그래서 시험장이었다면 거기 B 400kW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25%, C랑 D 800, 400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50%와 25% 이런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요. 자, 두 번째 B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000시간인데요. B가 B한테 주는 것이 무려 4000시간에 400시간이 있으니까 그 400시간은 제껴놓고 보자는 거지. 제껴버리면은 전체가 몇 시간으로 변하느냐? 1600시간이요. 그럼 1600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A한테 주는 게 320시간이니까 비율 따져보면 20% 적어 놓으시고 C 480시간이면 비율로는 30%겠네. 1600 중에 480이니까 그 다음 D한테는요 1600 중에서 800이니까 비율로 따져주자면 5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을 일단은 좀 적어놓고 나서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편하실 거라는 거 이렇게 되셨죠? 자, 비율 지금 뽑아서 한번 적어보시고 비율을 계산할 적에 자기가 자기한테 준 것은 무시하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자는 거지. 그죠? 자, 마저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점 해보시니까 A랑 B에 집계된 제조 간접원가가 원래 24만 원, 2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이게 보조 부문이니까 24만 원과 20만 원을 C랑 D한테 막 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점을 보니까 A와 B 순으로 뭘 하래요? 단계 배분법을 쓰래. 우리 세 가지 방법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단계 배분법을 제시했으니까 순서에 주의해야 된다. 순서 누구부터 하래요? A부터 하세요라고 적혀있네. 자, C 부문에서는요 갑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대. 근데 갑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원가 들어갔겠죠. 4,825원이고요. 생산을 몇 개 했느냐? 100개만큼 했더랍니다. 기초기말에 제공품은 없는 상황. 자, C에서 판가를 좀 정했는데 제조원가를 다 구한대요. 일단 제조원가라 하면 DMDLOH잖아요. 다 합친 금액이 얼마 있는가라는 걸 뽑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20% 마진 붙이나 보죠. 20% 마진 붙이니까 1.2배를 때려줬더니 그게 바로 12,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C에서 생산하는 갑 제품은 하나당 얼마 주고 만들었다? 하나당 다 합쳐서 10,000원 주고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10,000원에다가 1.2배 하니까 12,000원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 합쳐서 이제 10,000원이 이제 단가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DL이 얼마일 거냐요. 자, 다 합친 거
DM, DL, OH 다 합친 것이 10,000원이다까지 왔어요. DM은 자료에서 아까 전에 4,825원 줬네. OH만 해결하면 DL도 해결될 텐데 OH는 거기에 있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바로 OH인 거니까 일단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을 좀 해봐야만 되겠네. 한번 해봅시다. 자, A, B, C, D가 있고요. 합계까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합계까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율을 다 때려놨는데 단계 배분법으로 일단 배분을 할 거고요. 그 배분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가 있었느냐면 배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A에서는 24만 원을 그다음에 B에서는 20만 원을 발생시켰대. 자, C랑 D에서도 제조간접 원가가 원래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시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접근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둘이 합쳐 주시면 44만 원. 합계까지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뭐 먼저 배부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A 먼저 배부하래요. 그 다음은 B를 배부할 것이고 그 모든 배부가 끝나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A부터 갑시다. 24만 원을 나눠주죠. 자, 단계 배분법에서 먼저 순서로 배부하는 녀석은 모두에게 다 제공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전에 뽑아놨던 비율을 그대로 활용합시다. 아까 전에 우리는 A가 B에게 400kW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25%다 뽑아놨고 C랑 D에게는 각각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50%와 25%다 뽑아놨으니까 24만 원에다가 이 비율들 때려주시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6만 원 그리고 12만 원 마지막으로 6만 원이 나올 겁니다. 네팅하면 제로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자, A의 배부가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B의 원가가 좀 변해 있을 거다, 그렇죠? B는 원래는 얼마 들고 있었어요? 원래는 20만 원 있었는데 먼저 배부를 끝낸 A가 나한테 얼마를 줘버렸다? 6만 원을 줘버렸으니까 결국 B의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느냐? 26만 원이 있고 이 26만 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B는 나중 순서이다 보니까 먼저 이미 다 끝내서 이렇게 해서 0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A랑 B의 주머니를 털어서 0을 만들어 버리는 게 목적인데 A는 이미 0을 만들어 놨는데 B가 야 이제 내가 다시 줄게 하고서 A한테 다시 뭔가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A가 0을 만들어 놨더니만 그게 어그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녀석은 먼저 끝낸 놈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비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아까 전에 320시간만큼이나 일을 했으니까 단순한 비율로는 요게 20%, 얘한테 주는 게 30%, 얘한테 주는 게 50%다라는 거 아까 메모해 놨잖아요. 비율적으로는 이러한데 단계 배분법에서 나중에 하는 B 입장에서는 뭘 무시하자? 얘한테 주는 것을 없다고 치자. 이건 그냥 무시해버리자라는 게 바로 단계 배분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26만 원을 얘랑 얘한테 주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 딱 하나 있었죠. 30% 적어놨다고 26만 원 곱하기 0.3 50% 적어놨다고 해서 26만 원 곱하기 0.5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지워버렸으니까 결국은 100분율로서 100분의 30, 100분의 50이 아니고 80분의 30과 80분의 50을 때려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합시다. 24만 원에다가 80분의 30 때려주시면 97,500원 나오는 거 같고요. 26만 원에다가 80분의 50을 좀 때려주시면 16만 2,500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팅해주면 역시나 제로가 되겠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A는 다 비어서 없어졌고요. B도 마찬가지로 다 비어서 없어졌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불어날 텐데 사실은 우리 C만 구하면 되긴 하죠. C는 217500 여기서 값을 만드니까 이렇게 우리 뭐 D도 그냥 마저 구해보면 22만 2,500원 합쳐주시면은 before와 after끼리 비교해봤을 때 합계끼리 비교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합계끼리 비교한다면 금액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면 되는데 자, 실전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테이블을 나는 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A를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A가 C한테 주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24만 원이 있었는데 A는 C한테는 아까 전에 비율 뽑아놨습니다. 50%를 준다. 이렇게 요만큼 계산하시면 이게 뭐야 지금? 요게 바로 A가 C에게 배부하는 금액 바로 요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B가 C에게 배부하는 금액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B는 원래 20만 원이 있었긴 하죠. 하지만 B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C랑 D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A 때문에 불어나는 원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A가 얼마만큼을 주느냐? A는 원래 24만 원이었는데 B한테는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한다면 25% 6만 원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먼저 우리가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A가 B에게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B는 요만큼으로 불어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으로. 이렇게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C한테 줘야 되는데 A한테 갔던 20%는 무시하는 거니까 C랑 D만 따져주면 80%. 그 중에서도 C한테 가는 거니까 30%. 요걸 좀 할 줄 아시면 된다는 거지. 요만큼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바로 B가 C한테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나는 자유자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세요라는 거 객관식반에서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신 분들은 조금 남들보다는 더 빨리 풀 수가 있었겠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거 똑같이 217 500 분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결국은 값 제품에 대해서 제조 간접 원가가 다해서 얼마냐라는 걸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단가의 세상으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단가화 해 봅시다. 단가화. 지금 몇 개에 대해서냐면 값 제품이 100개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100개로 나누어 주신다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가 나와요? 한 개당 단가는 2,175원. 2,175원 이렇게 2,175원 그죠? 2,175원 이게 바로 제조 간접 원가의 단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DM은 아까 전에 얼마? DM은 아까 전에 4825 그죠? 4825 그 다음에 DL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DL은 그냥 미지수로 갑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OH는 방금 구해봤더니만 2175 나왔어요 이렇게. 요게 바로 제조 원가인데 여기다 마진 붙였죠. 120% 이렇게 했더니만 그게 얼마 나오더라? 그게 12,000원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제조 원가가 다 해서 10,000원이었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DL이 얼마인 거냐라는 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3,000원 정도로 딱 떨어지게 나올 거야 이렇게.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죠? 그래서 DL은 3,000원이구나. 3,000원 답은 1번에 적혀 있네요.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간단하죠, 그죠? 자, 네 이제 4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5번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대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며 표준 그리고 예산 수립 관련해서 자료를 박스 2개로 나누어서 줬어요.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2시간이다. 그리고 표준 임률 이거 시간당으로 2,000원만큼이다라는 걸 줬네. 임률이니까 이제 시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짜놨는데 6만 원 깔고 간대요. 6만 원 깔고 가는 게 뭐일 거냐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 예산이겠지. 자, 시간당으로 1,200원만큼인데 무슨 시간이냐면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랍니다. 왜 하필 직접 노무 시간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당 1,200원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세 번째 점을 보시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하려면 기준 조업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생산량 베이스로 봤을 때 300개만큼이다. X1년 말에 원가 차이 분석을 좀 일부 해놨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는 12,000원 불리하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사이는 4,000원만큼 이 유리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직접 노무 원가의 능률 차이를 좀 구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이 문제는요. 지금은 제가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딱 읽을 때 특정한 포인트만 탁탁탁 읽었다.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만 딱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는데 한 몇 초 안 걸려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알아냈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푸는 데는 한 1초? 2초? 요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토탈 들어가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 1분이 뭐야? 한 10초면 다 풀 것 같은데 문제 읽는 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도 스킬을 좀 가르쳐 드렸었고요. 뭐 사실은 이거 기본서 강의할 때도 제가 좀 해드리는 거긴 한데 자,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야. 첫 번째는 실전용으로 어떻게 하면 10초 컷인가 그렇게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린 이미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 버렸으니까 시험을 볼 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다 이용해서 전체적인 판을 한번 보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실전이었다면 포인트를 좀 잡아봅시다. 첫 번째 줄 읽자마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이 말 보자마자요. 원래 직접 노무 시간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DL.
직접 노무 원가는 원래부터 직접 노무 시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 이거 따라가는 건데 제조 간접 원가마저도 직접 노무 시간 기준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DL과 OH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뭔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겠구나. 서로 뭔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물어보는 건 뭡니까? 마지막 줄에 직접 노무 원가에 능률 차이를 줬어요. 근데 능률 차이 딴 거 하나 줬잖아. 뭐 줬어요? 박스 안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불리다. 자료 다 준 거야. 이것만 있으면 1초 컷입니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능률 차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능률 차이는 이거잖아요. 우리 표준원가 계산 왔고 AQAP, AQSP 그리고 SQSP까지. 근데 능률 차이는 뒤에 이제 이 Q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식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가운데 있는 AQSP에서 제일 끝에 있는 SQSP를 이렇게 차감하면 되는 거죠. SP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AQ-SQ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SP만큼을 이렇게 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능률 차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괄호 안에 지금 Q가 있네요. Q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Q가 도대체 뭐냐? Q. DL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Q가 뭐라고 생각해? DL은 D자 붙었죠. 추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추적이 된다는 게 별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인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몇 시간 일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Q 입장에서는 몇 시간 일했는가가 Q가 된다는 거야. 그냥 즉 몇 시간 일했는가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물리적으로 Q로 쓸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걸로 DM도 추적이 되죠. 왜 추적이 되는고 하니 물리적으로 식별이 다 돼요. 내 눈에 재료를 쓰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야. 재료를 쓰는 모습이 다 눈에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킬로그램으로 측정해서 쓰고 있는지 리터로 측정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단위 수를 그대로 Q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변동비로서 OH, VOH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 얘는요. 왜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하냐면 딱히 눈에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Q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회계적인 Q를 쓰고요. 회계적인 Q라는 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히 뭘 따라가는지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회계적으로 이거 따라간다고 치자. 그나마 이거 따라간다고 치는 게 가장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따라간다고 치자. 이 회사에서는 뭘 따라가자고 했다? 직접 노무 시간 따라간다. 그래서 VOH에 대한 Q는요 결국 배부 기준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뭘로 주었느냐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쓰세요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보세요. 어차피 얘는 원래부터 이거 따라가는 놈이고요. 얘는 이 문제에서 이거 따라간다라고 줬으니까 이게 지금 같잖아. 즉 Q끼리 같다는 거예요. Q끼리. 자, Q끼리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봅시다 이제. 자, 요 이야기가 능률 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VOH에 대해서 능률 차이를 줬습니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AQ 마이너스 SQ 곱하기 SP인데 SP를 알고 있잖아. VOH 관련해서 거기 시간당으로 얼마 때리라고 했냐면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점에 보시면 1,200원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DL 관련해서도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능률 차이를 얘도 결국은 식은 같다고 이렇게 AQ 마이너스 SQ 곱하기 근데 얘는 얼마예요? 표준 임률이 아까 전에 첫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점을 보니까 얘는 2,000원이라면서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요 녀석이 얼마인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얘가 궁금한데 우리한테 힌트로 뭘 줬냐면 얘는 줬죠. 이게 얼마래요?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12,000원만큼 분리했었대. 12,000원만큼 이렇게 분리했었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Q끼리 서로 같은 거 쓴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0시간이면 얘도 100시간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0시간이다 그럼 얘도 당연히 200시간인 거라고. 이렇게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아요. 단 매번 같다는 게 아니야. 얘처럼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을 뭘로? 직접 노무 시간으로 준 경우 그때는 요 놈과 요 놈이 같고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거예요. 고로 요 차이와 요 차이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거에 달려 있는 거네. 능률 차이야. 크기는 이게 결국은 12분의 20 아닌가? 이렇게 12분의 20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12분의 20이라는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2만 원만큼이 불리하겠구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히 이거였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분석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는 이거야. 한 문제 주고 싶었던 거야. 그냥 표준원가 계산에서 우리 맨날 강조했던 거 Q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특히나 OH 같은 경우에는 Q가 직접 논문 시간이구나. 그럼 DL에서 뭔가 힌트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VOH에 대한 것을 힌트로 줬으면 그걸 통해서 DL 관련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왔다 갔다 좀 잘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시험이 끝났고 우리가 실전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모든 차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왁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과 VOH는 변동비니까 QP 분석을 일단 해야죠. AQAP, 그 다음에 AQSP,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SQ 곱하기 SP까지 이렇게. 그래서 DL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VOH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왁구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FOH는 혼자 고정비 성격이다 보니까 QP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실제, 그다음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부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었던 거지. 자, 근데 정말 많이 강조했다시피 실제 예산 배부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으려면 예산 금액이라는 걸 뭘로 보자? 얘를 기준 조업도의 SP라고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부 금액이라는 건 결국 얘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T 계정에 들어가는 금액, 즉 SQ, SP 금액인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차이를 좀 줬습니다. 조업도 차이라는 것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제시를 했느냐면 4,000원만큼이 유리했었대. 4,000원이 유리하다.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4,000원만큼 페이버러블 했다. 자, VOH에 대한 능률 차이니까 Q 차이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만큼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12,000원만큼 불리하더라. 요걸 줬네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지금 목표로 뭘 구하래요? 이렇게 능률 차이. 이 친구 지금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미션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저 녀석을 계산하려면 일단 얘 알고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숫자를 좀 넣어보도록 할 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숫자는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점에 2시간이요. 2시간. 표준 시간이래. 한 단위당 표준 2시간이래. 저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SQ, SP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Actual, Standard. 액추얼 하나에 스탠다드 두 개 붙어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로 했었죠. 저 얘도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액추얼 하나에 스탠다드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하자. 여기서 말하는 액추얼, 유일하게 액추얼 들어간 건 뭐야?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쓰는 거다라는 거 엄청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의시와서 실제 생산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 개당 얼마만큼이냐 몇 시간이냐 시간당으로 얼마 금액이냐라는 것은 전부 다 스탠다드로 간다는 거지. 근데 한 개당 몇 시간이냐 2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제시가 되었고요. 어차피 얘도 노무 시간을 얘랑도 노무 시간으로 간다라고 그냥 약속을 한 그런 회사인 거니까 죄다 2시간을 쓰면 되겠어요. 가운데다가 2시간.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숫자는 2시간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숫자는 2시간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갑시다. 6만 원은 고정비 예산 깔아놨네요. 이게 6만 원이라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시간당으로 1,200원 이건 VOH 관련된 SP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1,200원만큼이더라. 이게 1,200원이다. 그죠? 그다음에 1,200원은 요게도 있네. 이렇게 1,200원은 요게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점에서 사실은 표준 입률 2,000원이다라는 것도 줬었으니까 걔도 좀 적어둡시다. 이거 2,000원 여기다가도 똑같이 2,000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반영을 한 거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점에 가 보시니까 기준 조업도가 300개를 기준 조업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300개를 줬습니다. 300개. 이렇게 300개에다가 뭔가 곱했더니 6만 원이 되더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선택을 해야지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한데 잘 보세요.
어쨌든 Q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시간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시간으로 다시 한번 환산하면 돼요. 수량으로 300개라면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겠어요? 한 개당 몇 시간이 표준이다? 2시간이 표준이다. 어차피 기준 조업도 300개라는 것도 언제 세팅해 놓은 거냐면 1월 1일 날 아이 뭐 한 300개 만들겠지 뭐 라고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300개로 예상을 했는데 하나당 몇 시간 예상했어요? 또 2시간 예상했으니까 결국은 300개가 기준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600시간이 기준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시간당으로 얼마 꼴이다? 1시간당으로 이건 시간당이죠. 이렇게 시간당 100원 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뽑아놓은 100원을 여기다 활용해서 우리는 T계정에 돌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100원이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 금액과 이 금액 간의 차이가 4,000원 유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유리한 차이라는 것은 왼쪽 실제가 더 작았다는 거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더 작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둘을 비교 한번 해본다면 이 친구는 64,000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액추얼 뭐요? 실제 생산량이 몇 개였는가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는 320개 정도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좀 더 심플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실제는 생략하고 예산 금액은 우리 기준 조업도에다가 SP를 때려준 것이고 배부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SQ 곱하기 SP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지금 6만 원이고요. 둘 간의 우리 조업도 차이가 4,000원만큼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요 녀석은 64,000원이구나까지는 쉽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준 조업도를 생산량 베이스로 300개 이렇게 줬으니까 굳이 귀찮게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느니 그냥 개당으로 가자는 거죠. 시간당 단가를 뽑을 게 아니라 개당 단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개당으로 200원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개당 200원을 여기다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200원인데 개당으로 도대체 몇 개였길래 64,000원이냐 계산해 보시면 그래도 당연히 320개가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둘 중에 뭘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얘는 액추얼 하나, 스탠다드 하나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켜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액추얼 320개를 밝혀냈고 뒤에 있는 스탠다드 2개는 그냥 한 큐에 간 거야. 뒤에 있는 스탠다드 2개는 이렇게 한 큐에 해서 요 안에 저기 있는 2시간과 시간당 100원을 한 번에 그냥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나 누가 봐도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문제 자료에 따라서 조금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활용 가능한 이런 케이스라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는 건 이게 아니고 방금 전에 뭘 알아냈어요? 실제 생산량이 320개구나 라는 거 알아냈죠. 실제 생산량 320개 이게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즉 여기도 320개고 여기도 320개요. 실제 생산량이라는 건 우리 눈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보인 거니까 이게 다를 이유는 없는 거죠. 320개를 넣어놓고 SQSP를 다 계산해 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 먼저 얘는 76만 8천 원이 나올 거고요. 여기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128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놈의 차이는 알고 있잖아. 12,000원이 불리하대요. 12,000원 불리하다는 것은 왼쪽이 더 컸다는 거거든요. 76만 8천 원보다 왼쪽이 더 컸다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얼마? 78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얘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해낼 수 있냐면 VOH의 AQ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해 보시면 그것은 650시간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650시간. 됐죠? 자, 근데 보세요. 650시간 그냥 한국말로 해봅시다. 지금 650시간이 Q거든요. Q는 뭐라고요? VOH에서의 Q는 배부 기준. 근데 이 회사의 배부 기준은 뭘 쓴다? 직접 노무 시간을 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650시간의 의미는 AQ니까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겠네. 되셨죠? 자, 근데 마침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을 원하는 녀석이 한 놈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 거냐? DL도 필요한 거죠. DL에서 말하는 Q도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AQ 자리에는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650시간 이거 써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650시간 그대로 써주신다면 곱하기 2000 때려봤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올 거냐? 130만 원 나올 겁니다. 130만 원. 자, 그럼 얘는 130만 원, 얘는 128만 원 둘 간의 차이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느냐? 2만 원이고 역시나 왼쪽이 더 크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미리 요령으로 잡아드린 거 보세요. AQ 650 똑같죠? SQ는 640 같다고. AQ나 SQ나 어차피 DL에서 카운트할 때랑 VOH에서 카운트랑 같아요. 그럼 그 둘 간의 차이인 능률 차이는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여기는 이 SP한테 달려있다는 거야. 그 SP를 따져 봤을 때 DL이 더 크잖아. 얼마나 더 크냐면 12분의 20만큼 더 크거든요. 그럼 요 녀석을 줬으니까 여기다 12분의 20을 때려주면 곧바로 2만 원이 나오게끔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네.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6번이요. 자, 46번은 읽어봅시다. 단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대요. 또 나왔네. 뭐가 없다는 뜻? 기초에는 아무런 재고도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한 해 동안 4,000개를 생산해서 3,000개만큼을 팔았답니다. 기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4,000개 만들어서 3,000개를 팔았다면 기말에 못 팔고 남아있는 거 몇 개? 1,000개만큼 남아있나 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그 와중에 보니까 기초기말 제공품은 없고요. 판가 3,600원에다가 원가 정보를 줬는데 고정원가, 변동원가 나누어서 DM, DL, OH 그리고 판관비까지 줬는데 주다 만 거 하나 있네. 뭘 물음표 해놨어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얼마 발생했느냐? 그건 안 줬어요. 자, 변동원가 계산으로 순이익이 440만 원인데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을 한번 구해버려. 이거 보자마자 뭐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보자마자 이익 차이 조정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공식을 좀 써먹어 보세요 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네. 자, 공식 한번 적어봅시다. 자,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있어요. 기초는 빼고 기말은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올 것이다? 전부원가 계산 이익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얘는 T 계정에 몇 개 들어간다? DM, DL, VOH까지 3개 들어간다. 얘는 말 그대로 전부 다 태워주는 거니까 DM과 DL과 VOH와 FOH 4개가 돌아갈 것이다. 얘는 3개, 얘는 4개. 차이 나는 거 하나네요. 그 차이 나는 게 누구? 고정, 제조, 간접원가 FOH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440만 원이다라는 건 제시를 해줬고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냐?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 이 친구를 구해주는 게 우리 목표인데 요 놈과 요 놈을 계산하면 될 일인데 둘 중에 하나는 벌써 알고 있네. 누구? 요 친구는 빵원일 것이다. 왜?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으면 기초재고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기말재고만 계산하시면 게임 끝나이다. 자, 기말재고 이것도 결국은 금액이잖아.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아니에요. 수량 방금 뽑아냈네. 4,000개 만들어서 3,000개 팔았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1,000개. 그럼 여기다가 단가 때려주면 되는데 단가는 FOH가 한 개당으로 얼마일 거냐라는 거 요것만 알면 되겠네. 근데 그놈의 FOH만 딱 물음표로 숨겨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만 FOH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FOH 어떻게 하면 알아요? 우리한테 지금 결정적인 힌트로 뭘 줬냐면 변동원가 계산 이익이 440이다 이거 줬거든요. 변동원가 계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요? 관리회계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CVP 분석 열심히 공부했었죠. CVP 분석 우리가 공식 같은 거 막 외우고 있는데 다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변동원가 계산 베이스였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40만 원은 CVP 분석 공식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지. CVP 분석을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CVP 판가 얼마래요? 판가 지금 판가 3,600원이래. 3,600원. 공헌이익으로 갑시다. 변동비 빼야죠. 변동비는 거기 4개 나오네. 다 더해볼까요? 600, 500, 300, 400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1,800 되겠다. 그렇죠? 변동비 1,800원을 빼주면 단위당 공헌이익도 결국은 1,800원이 되겠네. 몇 개 팔았대요?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어차피 생산 몇 개 했든 말든 상관없는 거니까 판매 수량만 넣어주면 되는데 판매 수량 3,000개 적혀있네요. 3,000개. 자, 고정비를 날려야 되는데 FOH가 얼마인지를 안 줬어요. 미지수로 갑시다.
고정비 성격의 판매 관리비는 줬죠. 판매 관리비는 40만 원 적혀 있습니다. 요렇게 계산한 게 얼마였다는 거예요. 이게 440만 원이었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단기 중에 발생한 FOH가 얼마였느냐라는 거 충분히 계산되겠네. 요 놈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60만 원이 나올 거야. 60만 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단가죠. FOH의 단위당 원가가 도대체 얼마일 거냐? 요게 지금 궁금한 건데 60만 원을 단가로 가려면 뭔가 수량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항상 분자랑 분모 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발생했대. 뭐하다 발생했는데요? 만들다가 아니면 팔다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니까 만들다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팔다가 발생했어요? 누가 봐도 만들다가 발생했죠? 몇 개 만들었는데요. 단기 중에 4,000개 만들었다며. 그러면 4,000개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단가로는 얼마? 150원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150원 적어주시면 게임 끝났네. 이렇게 되셨죠? 자, 150원 때려주니까 이 녀석은 15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랑을 이용해 주면 얼마? 455만 원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47번 봅시다. 자, 최근에 신제품 X라는 녀석이 있어서 그 친구에 대한 개발은 다 완료했대요. 시험 삼아서 50개 만들어 봤대. 근데 50개에 대해서 노무 시간 다 해서 500시간 들어갔고요. 1시간당 인건비 200원씩 줬답니다.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900원이고요.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는 800원. 총 생산량이 200개래. 처음에 50개 만들어 봤는데 200개까지 가야 되는 상황. 예상 원가가 한 단위당 3,320원인데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된대요. 학습률을 한번 구해보래. 항상 이렇게 역산하는 문제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학습률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학습 곡선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이렇게 딱 구해놔. 그러면은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 개당 얼마 들어가는가 이렇게 뽑는 것들을 예제 문제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한 개당 뭐 아까 전에 얼마요? 3,320원. 이런 최종 결론을 그냥 줘버리는 거야. 준 다음에 그럼 애시당초 학습률은 몇 %였게 역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반에서도 이런 연습을 충분히 했었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풀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학습 곡선 관련된 학습 모형 관련된 문제를 풀 적에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 뭐였어요? 누적으로서의 생산 수량. 그 다음으로는요, 한 단위당 몇 시간이나 들어갔는가. 그 다음으로는요, 그래서 누적으로 다 해서 몇 시간이었는가. 그 세 가지를 알면 된다는 거지. 제일 첫 번째 걸로 몇 개를 줬냐면 50개를 한 묶음으로 줬어요. 처음에 50개를 만들어 봤대. 처음에 50개 만드는데 다 해서 몇 시간 들어갔대요. 총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당이 아니라 다 해서 500시간. 단가 한 개당으로 줬으면 여기인데 총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죠. 여기가 몇 시간이었다? 여기가 500시간이었다. 이렇게. 자, 평균 모형이니까 이 값의 의미는 뭐예요? 이 값의 의미는 한 단위당 평균 시간이라는 거지.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인 거니까. 자, 저게 평균 값이라면 당연히 얘네들이 곱해줬을 때 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한 개당으로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시간이 걸렸다. 됐죠? 자, 근데 우리는 몇 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다 해서 누적 몇 개까지 만들어 봤대요? 다 해서 200개까지 만들어 봤다며. 200개까지 가봅시다. 2배 때리면 100개죠. 또다시 2배를 때려주면 200개. 2배, 2배, 두 번만 오면 되네.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학습률을 제시했다면 그 학습률만큼 남을 거야. 학습률이 80%였다면 여긴 8시간이 됐겠죠. 근데 지금 학습률을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얘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10x 시간이 되겠지. 10 곱하기 x. 시간이라는 말은 그냥 생략합시다.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x를 또 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10x의 제곱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자, 평균 모형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간들은 전부 다 평균 값이라고. 100개 만들었는데 하나당 평균 10x 시간만큼 들어갔다. 그럼 다 해서 몇 시간? 곱해주니까 1000x 시간. 200개 만들었는데 한 개당 평균 10x 제곱 시간만큼 들어갔다. 그럼 다 해서 몇 시간? 2000x 제곱 시간.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 2000개에 대해서 200개에 대해서 그죠? 200개에 대해서 단가가 3,320원 나왔대요.
근데 이 단가를 계산할 적에 당연히 DM과 DL과 OH 세 가지를 다 고려했겠지. 200개에 대한 DM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DM은요 200개인데 한 개당으로 얼마 꼴이래요? 한 개당으로 따져보면 900원이다 라는 거죠. DM은 어차피 학습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한 개당 단가는 처음 한 개나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200개나 다 똑같았을 거라고. 그래서 개당 단가 900원 이게 일정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18만 원쯤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DL이 문제야. DL. 자, DL은요 얘처럼 200개인데 단가는 도대체 얼마일 거냐 이렇게는 계산을 못 한다는 거지. 왜 계산 못 해요? DL은 뭐가 돼요? DL은 사람 손 타는 거니까 사람 손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대요? 학습을 하고 있대.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나중에 만들었던 거랑 나중 거가 시간이 좀 적게 들어갔다. 근데 시간당 인건비가 똑같다 보니까 나중 거가 아무래도 한 개당 만들 때 단가가 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지금 단가가 일정하니까 얘는 단가가 일정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요 놈의 단가는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더라. 하지만 우린 뭘 알고 있느냐? 개당 단가는 뒤로 가면서 줄어들지라도 한 시간당으로서의 인건비는 어차피 시간당으로 아까 얼마? 한 시간당 200원이다 이걸 그냥 유지하니까 그래서 몇 시간이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인데요? 뽑아놨죠. 2000x 제곱 시간이다 라는 걸 뽑아놨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2000x 제곱 곱하기 한 시간당 얼마 꼴로? 200원 꼴로 요렇게 계산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40만 x 제곱 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제조 간접 원가도 이제 VOH 때문에 만약에 배부 기준이 저런 노무 시간이었다면 이런 VOH 같은 아이들이 학습이랑 상관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가 800원이래.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단가 800원이다 이 말만 줬으니까 하나를 만들든 뭐 200개를 만들든 2억 개를 만들든 한 개당 똑같이 그냥 800원이다 이런 소리일 거 아니겠어요. 즉 제조 간접 원가 학습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DM처럼 200개인데 한 개당 단가 계속해서 일정하니까 단가로서는 얼마? 800원이다. 이거 그냥 때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6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 2,000개에 대해서는 저만큼의 원가를 썼구나. 근데 단가로 3,320원이다라는 걸 줬으니까 요 녀석을 단가로 바꿔주려면 이게 200개 관련된 얘기니까 다 더한 녀석을 200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만 이게 얼마가 나오더라? 이게 3,320원 나오더라. 이렇게 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미지수는 x 하나밖에 없죠. 제곱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곱은 그냥 다 계산한 다음에 루트 한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딱 눌러주시면 x는 몇이 나와요? x는 90%요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정답은 90%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은 말문제네. CVP와 DOL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진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 팔 때마다 나한테 남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익분기점이 본전인 거니까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옛날보다 본전을 찍는 게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금방 찾아온다는 거지. 하나 팔 때마다 많이 남길 때랑 하나 팔 때마다 적게 남길 때랑 어떤 게 더 수월하겠어요? 본전 찾기가. 하나 팔 때 더 옛날보다 많이 남겨 먹는다면 당연히 몇 개 안 팔았는데도 본전이 딱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당연한 소리가 되겠네. 2번은 더 당연하다. 그렇죠?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일단 변동비까지만 딱 빼놓은 상태인 건데 고정비 마저 빼주면 우리가 그게 바로 손익이잖아요. 근데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야 손익인데 공헌이익이 더 크대. 그럼 고정비 빼봤자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익이 당연히 발생하겠지.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더라도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변동원가 계산에서 CVP 분석을 할 때는 생산량은 뭐가 됐든 간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야. 생산량이 판매량과 다르건 말건 생산량이 몇 개건 말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린 오로지 뭐만 보면 된다? 판매량만 보면 된다.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을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즉 CVP는 변동원가 계산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3번 당연한 소리고요.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만약 고정비가 감소한다면 DOL 영업 레버리지 돈은 낮아진대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라는 것 자체가 누가 있어서 발생하는 효과였어요? 다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 자체가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고정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DOL은 더 커지겠지. 반대로 고정비가 지금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DOL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4번도 맞는 말. 답은 5번이겠네. 영업이익이 0보다 클 적에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높아질 거래요.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 둘 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둘 간에는 역수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전한계율은 우리 어떻게 외웠었어요? 안전한 삼각형. 그렇죠?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DOL은요? 얘는 역수로 거꾸로 삼각형. 그렇죠?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둘 간의 역수관계니까 한 놈이 커지면 다른 한 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근데 5번에서는 한 놈 높아질 때 다른 녀석도 높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 자, 49번 갑시다. 동일한 재료 X를 사용해서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대요. 관련해서 테이블을 줬는데 판가를 줬고요. 변동비를 줬고 빼서 공헌이익까지도 친절하게 다 구해줬네. 박스 밑으로 가보니까 공급업체로부터 X를 4,000kg까지 구입 가능하대요. 바꿔 말하면 4,000kg보다 더 많이는 못 쓴다는 거네. 뭐가 떠오르세요? 제한된 자원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딱 떠올리시면 되겠네. X의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원이래. 이 말 보자마자 계산기 하나 두드립시다. 1kg에 80원 주고 사오는데요. A 하나 만들려면 거기 보니까 직접 재료원가 얼마 들어간대요? 320원. 킬로그램당 80원인데 도대체 A 하나 만드는데 몇 킬로그램 들어가길래 A 하나 만들 때마다 320원 꼴로 재료비가 들어갈까? 몇 킬로그램 들어갔다는 거요? 4kg 들어갔겠지. 320 나누기 80 하시니까 B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 400원이 들어갔다. 킬로그램당 80원인데 몇 킬로 샀느냐? 5kg 정도는 부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는 4kg, B는 5kg이 투입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문제 읽으면서 동시에 뽑는 거예요. 동시에 뽑아놓고 거기다 메모를 딱 해두시면 되겠지. 320 옆에다가 4kg, 400 옆에다가 5kg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제품에 대해서 최대 수요량이 800개고요. 그 다음에 B는 400개래요. A가 800개, B가 400개라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따져보자고요. 4,000kg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냐? A부터 800개 만들어 볼까요? 800개보다 많이 만들 이유는 없죠. 800개까지만 팔 수 있다는 거니까 손님 800명 온다는 거니까 800개를 만들어 보시면 하나당 4kg이니까 일단 3,200kg이나 들어가네. B는요. 하나당 5kg 필요한데 무려 400개 만들어야 되니까 2,000kg 필요하네. 그럼 A는 3,200, B는 2,000. 둘이 합치면은 4,000kg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요. 즉 내가 지금 조달할 수 있는 4,000kg 가지고 A랑 B를 수요량까지 양껏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약 자원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우선순위를 매겨서 둘 중에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싶은 녀석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러고도 혹시나 짜투리로 남는 게 있다면 다른 제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컨셉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것들에 좀 더 몰빵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때 이익이 제일 커질 테니까 문제에서 공헌이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공헌이익 아니고요.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헌이익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순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자, A라는 제품이 있고요. B라는 제품이 있네요. 자, 한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A는 단위당 얼마라고 적혀있느냐? 520원이요. B도 계산해줬네요. 단위당 얼마라고 적혀있는가 봤더니만 이 친구는 600원이래. 600원. 자, 근데 우리는 요놈 가지고 우선순위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저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재료. 재료가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재료를 1kg 쓰더라도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재료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놈의 재료를 1kg 쓰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많이 벌어주는 놈이 있다면 걔한테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뭘로? 재료 1kg당으로서의 공헌이익, 이걸 계산하셔야만 된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A는 아까 전에 개당 몇 킬로그램 들어간다? 4kg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킬로그램당 공헌이익 나올 거 아니에요. B도 마찬가지 5kg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A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요, 킬로그램당으로 130원 나올 겁니다. 자, B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킬로그램당으로 120원이 계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느냐? A가 더 크니까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얘가 2순위가 되겠지. 아까 전에 수요량이 몇 개였었느냐면 A는 800개라면서요. 800개까지. B는 400개까지는 팔 수 있다. 그러면 1순위를 차지한 A는 일단 딱 만들어 봅시다. 800개를 만들어 보죠. 800개 만드는데 개당으로 4kg이니까 몇 kg 들어가느냐? 3200 들어가겠네. 우리 쓸 수 있는 거 몇 kg? 4000. 4000 중에 3200을 A한테 부어버렸다. 그럼 나머지 그래도 800kg은 남네요. 800kg은 그래도 이제 B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겠네. B는요, 하나 만들 때 5kg입니다. 그러면 800kg을 부어줬을 때 하나당 5kg이니까 몇 개? 160개 정도 만들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최대 공원이익은 이렇게 만들어야 나온다는 거지. 자, 최대 공원이익 구해봅시다. A부터 800개 만들어주세요. 개당 얼마? 개당으로는 520원. 그 다음 B를 만들어주세요. 몇 개만큼? 160개만큼. 그런데 얘는 개당으로 공원이익이 얼마더라? 600원이더라.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51만 2천 원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 방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지금 뭐 킬로그램 가지고 실컷 구했으니까 나는 킬로그램을 좀 활용해 보겠다. A한테 몇 킬로그램 쏟아붓자? 3200.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A에게 1kg 부어줄 때마다 얼마만큼의 이익이다? 킬로그램당 130원 이익이다라는 거 알죠? 자, 여기다가 가산하기를 B 같은 경우에는 800kg만큼을 부어줄 거예요. 킬로그램당 단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가가 아니라 공원이익이 120원 이렇게 1kg당 120원을 벌어준다. 그럼 800kg이라면 요만큼 벌어다 줄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계산해도 당연히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풀면 되겠지, 그렇죠? 51만 2천 원이 정답이고요. 정답은 4번에 있네. 자, 마지막 문제 50번 풀어봅시다. 분권화된 사업부 A랑 B가 있고요. 이익 중심점으로 세팅이 돼 있대요. 이렇게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돼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전체의 이익도 물론 따지겠지만 A라는 사업부의 이익을 따로 계산할 것이다. B라는 사업부의 이익도 따로 계산할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럼 그거 왜 계산하느냐면 A의 이익을 계산해 놓고 그 이익이 높아야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죠. B 사업부의 이익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이익이 그래도 높아야만 보너스를 준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 전체의 이익은 되게 높아. 회사 잘 나가니까 나도 보너스 주세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야. 회사의 이익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특정 사업부는 이익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보너스를 못 받는다. 그 의미를 좀 세련되게 표현했을 때 각 사업부를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사업부의 이익이 높게 나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보너스를 받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는 X를 만드는데 B한테 대체하거나 외부에다 판매가 가능하대요. B는요, X를 부품 삼아서 다른 완제품을 만들어 주는데 공급처는 또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더랍니다. A는 10,000개만큼의 X를 전부 다 외부에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B는요, 5,000개만큼의 X를 단위당 84원에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만 자료 정리해 볼게요. 지금의 우리는 시험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료 정리 차근차근 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체 가격 결정 쪽은 사실은 자료 정리를 그림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번 강조 드렸는데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둘 간의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팔고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A가 팔고 B가 산다. 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B가 X를 부품 삼아서 제품을 만든다면서요. X를 누가 만드는데요? A가 만든다며. 그럼 A가 만든 것을 B가 야 그거 나 필요한데 좀 줘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즉 둘 간의 대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방향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는 X를 만드는데 외부에다가 이미 팔고 있어요. 어떻게 파느냐? 10,000개만큼을 팔고 있답니다. 이렇게 외부에다가 X를 팔아요. 외부에 X를 팔아. 이렇게 몇 개만큼? 10,000개만큼 이미 팔고 있고요. B는 뭐래요? B는 X를 필요로 하는데 5,000개를 필요로 하고요. 84원에 외부에서 그냥 구입을 한다. 이렇게 X를 필요로 하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 몇 개만큼을? 5,000개만큼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정해지는 게 뭐냐면 B가 지금은 외부 구입하고 있지만 A로부터 내부 대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별말 없으면 이렇게 사오는 게 5,000개였다는 건 얘가 5,000개 필요했다는 거니까 바꿔서 그럼 외부에서 안 살게, 네 거 살게. 그럼 그때도 당연히 몇 개를 요구하겠어요. 이때도 당연히 5,000개만큼을 이렇게 요구하기는 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박스를 봅시다. 우리 X 관련된 자료고요. 외부에다 판매할 적에 90원을 받는데요. 이거 90원이라는 거지. 한 개당 90원이다. A 입장에서 받는 돈이니까 90원 플러스로 갈게요. 두 번째, 변동원가는 이제 60원이래. 즉, 요 녀석이 90원에 팔려면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제 60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고정비가 나오는데 고정비 200만 원은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관련 비관련. 고정비는 어지간해서는 증분으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비관련이죠. 어차피 이런 대체거래 관련된 것도 증분접근법으로 따지는 거에서 공식을 따온 거기 때문에 A시당 쪽 고정비라는 것은 증분이 아니다. 그래서 별말 없으면 일단은 스킵하셔도 좋아요. 일단 나갑시다. 최대 생산 능력은 만 단위래. A라는 사업부는요. 최대 10,000개까지는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사업부래요. 최대가 10,000개인데 외부에다가 지금 몇 개 팔고 있어요? 10,000개 팔고 있네.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냐? A는 유휴 능력이 없다. A가 유휴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B가 갑자기 야 나한테도 팔면 안 되니? 나한테 대체해줘라 라고 하면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친구가 자꾸만 자기한테 팔라고 하니까 외부 판매하는 것들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친구한테 팔 수 있겠죠. A 입장에서는 뭘 고려해야 된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좀 체크하라는 거지. 자, 밑에 있는 얘기를 좀 봅시다. B 생산에 필요한 사업부 B가 필요한 5,000개의 X를 사내 대체하는 걸 검토했대. 그럼 이걸 하지 말고 요렇게 갈까?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더래요. 자, 그러면 A가 20원만큼의 변동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외부에다 판매를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는 거야. A는 막 미국에 있는 거야. 그럼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만드는 돈이랑 그다음에 운송해주는 돈이랑 다 해서 한 개당 60원이 들어간대. 근데 미국에다가 보내려다 보니까 판매비가 조금씩 들어가서 다 해서 60원이 된 거지. 얘는 지금 내 친구니까 그냥 우리 옆 건물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있으니까 미국에다가 보내는 것만큼의 판매비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팔 땐 60원인데 요렇게 팔 때는 뭐가 안 들어간대요? 20원만큼의 변동 판매비가 안 들어간대. 바꿔 말하면 얼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40원 발생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부에다 파는 건 이 방향이죠. 그때는 60원이 들어가는 거야. 내부 대체하는 건 이 방향이죠. 그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40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듀얼로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A가 사내 대체를 수확하려면 도대체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정작 물어보는 건 A라는 사업부 입장에서의 최소 대체 가격이네. 즉 B 관련된 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이거를 아까 전에 얼마에 사갖고 온다고 그랬냐면 박스 위에 보시면은 84원이다라는 데이터 나름대로 줬고요. 이렇게 사오든 이렇게 사오든 그건 부품이니까 B 입장에서도 최종 완제품을 만들 거면 뭔가 여기서 가공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데이터 안 줬죠. 또 최종 제품을 만들었으면 최종적인 제품을 어쨌든 만들었으면 그 최종 제품을 X를 부품 삼아 B 입장에서 말하는 최종 제품을 만들었으면 걔를 분명히 판매를 할 건데 판매하면 B 입장에서도 뭔가 버는 돈이 있겠지. 그런 것도 안 줬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안 줬고 그나마 얘는 줬는데 줬든 말든 B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 한 개도 필요 없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인 거니까 1차든 2차든 자료 정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고 실전에서는 항상 어디부터 보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마지막 줄부터 보는 거라고. 마지막 줄에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건 뭐다? A 입장에서의 최소 대체 가격이다. 그러면 요 데이터는 필요 없고 자료 정리를 하시더라도 A와 관련된 요 정도의 데이터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최소 대체 가격 계산합시다. 최소 대체 가격은 공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죠. 트랜스퍼 프라이스 TP 어떻게 계산하자? 증분 지출 원가에 기회비용 가산하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야, 그 커피 나한테 팔면 안 되니? 그러는 거야. 아무리 내 친구라도 우리 회사는 보너스를 뭘 기준으로 준다?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 A라는 사업부만의 이익을 따로 카운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도 손해 보면서 얘를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뭐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갔다 쳐보세요. 그럼 최소한 1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100원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증본지출원가야.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원을 써야 된다. 기회비용은 뭐야? 저는 이 커피를 원래 왜 만들었냐면 내 친구가 나한테 이 커피 팔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외부 제3자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외부에다가 이걸 팔잖아요. 제 나름대로 마진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진이 20원이었대. 예를 들어서 이거 100원 주고 만들어서 20원 마진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오더니 야, 그거 저 외부의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만약에 제가 유휴 능력이 충분하다면 좀만 기다려봐. 외부에다 팔고 그 다음에 한 잔 더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친구한테는. 근데 지금처럼 유휴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외부에다 팔려고 했는데 친구가 사정하니까 할 수 없이 외부에다 못 팔고 친구한테 파는 거야.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있네. 얼마를 포기했어요? 마진 원래 20원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했죠. 친구한테 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친구야, 100원 썼다. 100원은 내놔라. 야, 근데 그 100원 말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원래 외부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20원 벌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0원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 20원 네가 물어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 사업부 입장에서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 60원인가요? 아니면 40원인가요? 대체한다는 거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야? 요거죠. 얼마 들어간다? 40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증본지출원가. 기회비용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걸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마진이 있었어요? 90원에서 이번엔 40원이 아니라 외부에다 팔 때는 60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기회비용은 하나 대체할 때마다 하나씩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당 90원에서 60원을 뺀 30원만큼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외부 판매였다는 거죠. 그걸 포기해버렸으니까 속상해서 친구한테 30원도 물어내라고 합시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70원이 나온다. 이게 바로 최소 대체 가격이 되겠지,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방금 풀었던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그래도 문제 풀었던 경험이 좀 있다면 사업부 B 관련된 것들은 볼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마지막 줄을 읽어봤을 때 A라는 녀석과 관련된 최소 TP만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A와 관련된 자료만 정리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생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B에 대해서도 막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을 썼는데 나는 딱 깔끔하게 A 것만 딱 보고 컴팩트하게 답을 바로 찾아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했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좋은 그런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점수 나와서 2차까지 달리셔야 되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2차까지 합격하셔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결과가 조금 그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치게 좀 나와가지고 좀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좌절 그만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밑거름 삼아가지고 좀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절할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책상 앞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다음 시험 빨리 준비하셔야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평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